안녕하십니까. 자, 브레인푸드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 뇌를 위한 최고의 식단 브레인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도서는요, 브레인푸드입니다. 리사 모스코니가 지었던, 리사 모스코니는 이태리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 미국에서 치매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브레인푸드가 너무 중요하다, 뇌와 엄청 관련이 있다 이제 하면서 그 번역서를 이제 홍익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지중해 식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뇌가 좋아하는 식단이 바로 지중해 식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전체적인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뇌 건강을 증진하면서도 그 두뇌에 이제 좋은 식단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바로 지중해 식단이라고 이제 연구가들이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심장 건강에 이룬 것으로 유명한 식단이 바로 지중해 식단인데,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음식을 먹고 경험하는 방식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 섬까지 프랑스 남서부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각양각색의 특산물, 각기 다른 주재료와 또 여기서 일상적으로 곁들여지는 다양한 음식,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자긍심이 깃들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모든 국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 바로 프레시한 거라는 거죠. 신선하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었고 햇빛을 받고 물을 익어서 건강에 이로운 재료들이 바로 지중해 식단의 그 주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과일,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중해 식단의 식품이면서 브레인푸드가 되는 거예요. 자, 밀과 귀리, 스펠트 밀하고 또 보리 같은 통곡물,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푸드가 되겠고, 또 가공을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뇌에 좋은 그런 식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송어에서 도미까지 자연산 생선이 이제 곁들여져서 이제 자주 식단에 올라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생선이 아주 중요한 브레인푸드라는 거 이제 연어부터 다 들었죠, 그죠? 그래서 육류와 유제품은 이제 가끔 먹고 이런 야채, 곡류, 생선 이제 중심으로 먹는데, 천년의 향미를 더하기 위해서 허브하고 향신료를 이제 마음껏 사용하는데, 그래서 과도한 지방과 소금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이제 많이 넣으면 솔티하죠. 그러면 너무 짠 것은 또 안 좋잖아요. 근데 지중해 식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공유하고 피쉬, 그 다음에 이제 허브,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이 지중해 식단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식품이 되는 거예요. 밀, 귀리, 스펠트 아까 이제 다 얘기를 했고요. 달콤한 음식은 주로 일요일 간식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만 소량 이렇게 섭취를 한대요. 그래서 보통 견과류와 씨앗을 재료로 하고요. 꿀, 당밀, 기타 천연당을 이제 이용해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머리 나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인공 감미료를 쓰고 또 설탕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머리에 나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은 매우 신선한 맛이 뛰어나고 프레시한 식품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이제 낮아요. 그 대신에 뇌의 필수적인 영양소는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예요. 자, 올리브 오일 배제할 수 없죠.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지중해 식단의 아주 정형화된 거죠. 그 지중해 식단이 건강에 이룬 주된 원인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특유의 그 쌉쌀한 맛이 이제 난다는 거예요. 그뭐 자극적이기까지 한데 이런 오일을 쓰기 때문에 지중해 식단이 이제 맛있다는 거죠. 항산화 성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오일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면실류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올리브 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감남류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약도 되고 또 치료하는 또 치료제도 되고 정말 이 식단에서는 정말 이 지중해 식단에서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오일이 바로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심장 건강에 이로운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페놀 화합물,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까지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식단이 또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다는 거예요. 지중해 식단의 또 다른 주요 메뉴는 레드 와인이에요. 우리 이제 그 붉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레드 와인은 항노화 기능을 이제 가진 항산화 성분이 뛰어난 공급원이 되는데 지중해 식단은 이제 이런 것들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중해 식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사교의 한 부분이 식단과 이제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 대화는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그런 그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중해 식단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중해 문화권에서 습관처럼 매일 신체 활동을 하는데, 자, 걷기, 워킹이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원 손질하는 거, 가드닝 하는 거예요. 또 자전거 타기, 엘리베이터 대신에 생활 속에서 이제 그 계단을 이용해서 걷는 거, 이런 여유로운 활동이 정말 이들에게는 일상의 정상적인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자, 또 하나는 운동을 하면서 너무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게으르게 있지 않고 다 이런 소일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은요, 식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은 생명력이 넘치고 신선하고 진정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의 규칙적인 운동과 풍부한 사교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지중해 문화권 사람들이 장수하는 데 기여한 모든 것들의 결합이라는 거죠. 식단만 가지고 그렇게 장수하는 게 아니고 식단과 그들의 그 일하는 것들과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정말 장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항산화 식단을 보겠습니다. 자, 식물의 왕국에는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식물이 그렇다는 거야. 자, 비타민 중에도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물질에 들어가는데, 당근은 캐롯이 이제 이 비타민 C가 이제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제 어떠세요? 그 오렌지 색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약간 당홍색을 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근과 고구마 같은 오렌지색 채소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또 체리의 밝은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것들이 항산화 식단에 굉장히 중요한 식품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당근과 고구마와 오렌지색 채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체리의 밝은 붉은색, 이런 것들이
어, 정말 항산화 식단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토케미컬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어쨌든 항산화 식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블루베리와 또 블루베리 같은 베리, 딸기 종류 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무슨 뭐 베리 종류가 많잖아요. 또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또 과일은 물론 브라질 너트, 또 호두, 또 생카카오, 어두운 색 이제 콩 이런 데서 뇌가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는 천년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일부 오일처럼 자, 채소, 뭐 그 가운데도 시금치, 고추, 아스파라거스 역시 항산화 물질이 이제 풍부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야 된다. 이게 브레인푸드이면서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뇌를 위한 최고의 식단에는 지중해 식단, 항산화 식단, 자, 이것을 꼽는 거죠. 자, 항산화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글루타디온은 다른 모든 항산화 물질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체 해독과 면역에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바로 그 항산화 물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디온은 인체 내에 생성되지만 몇 가지 식품과 보충제로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 함량이 풍부한 식품,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카리플라워, 또 유채 있죠. 이런 것들은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자. 항산화에 그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식품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식품으로 항산화 물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뇌의 항산화 능력을 더 고갈시키는 식품들은 멀리하자.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 이것이 함량된 이런 건 좋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함량이 높은 이제 일부 식품이 인체 거의 모든 유형의 세포와 분자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은 자유 라디칼만큼이나 해로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뇌가 노화되고 인지가 저하되고 질병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당화 산물이 높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버터, 마가린, 소시지, 햄버거 고기, 햄버거 고기는 정말 고기가 좋지 않다고 나크마츠 슈로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머리 나쁜 음식, 좋은 음식 그거 할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폭찹 이런 거 좋지 않고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들은 체중 당화 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서구식이 거의 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식 먹지 말고 지중해 식단, 항산화 식단 이런 걸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본질적으로 유해한 최종 당화 산물을 지닌 범죄자인 구운 쇠고기, 프랑크푸르트, 베이컨, 프라이 뭐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죠. 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찌거나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조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로 프레시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쪄 먹는 거는 이제 기름이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쪄 먹는 거.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느낄 때 계란 또 포치드 에거를 이렇게 해서 술안을 이렇게 만들어 먹거나 연어도 이제 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레몬즙이나 식초, 그 다음에 발사믹 비네가 있죠. 맛있잖아요. 그죠? 발사믹 식초 같은 산성제로 함께 조리하면 실제로 동물성 식품의 최종 당화 산물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그 식초나 발사믹이 이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동물성 식품과 반대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은 조리한 뒤에도 상대적으로 최종 당화산물 함량이 낮대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당근, 토마토, 채소, 사과, 바나나 같은 이 과일, 그리고 귀리와 살 같은 통곡물이 체중 당화산물 프리, 그러니까 체중 당화산물을 없앤다는 거,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이 목록에 최상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사진을 보면서 다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강조한 것은 우리 지중해 식단인데, 지중해 식단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두뇌를 좋게 하고, 항산화 식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고 식단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하고 밝은 태양과 그런 빛을 보면서 자연에서 이제 이 흙에서 올라온 그런 뿌리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천년수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바위와 물과 돌과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한 그런 물들이 정말 이제 좋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런 그 식단을 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나쁜 물을 먹으면 유스레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은 미네랄 워터를 제대로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뭐 그전에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아이 수유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되겠고, 우리 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이 먹은 노인들도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미네랄 워터를 이제 매일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네랄 워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미네랄 워터를 공급하는 곳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다 그렇게 그런 물을 먹어야 되겠고, 아이들도 그렇게 다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미네랄 워터를 먹이는 그게 일어나야 되지 않,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MBC에서 얘기했던 우리 정류수 먹은 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 실험에서 다 나타났잖아요. 학교로 실험을 학교 아이들 머리카락에서 뭐 칼슘이 이제 다 빠지고 미네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혹사시키면 뇌가 굉장히 혹사 당할 것 같고 힘들고 수변 능률이 그만큼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그렇게 먹고 물도 이렇게 마시면서 정말 건강한 이렇게 두뇌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학습 능력이 더 오래 가고 더 증가되고 정말 그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정말 먹는 거, 음식과 이물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서 좋은 물과 좋은 음식을 마시면서 그 나이가 이제 100세 이상의 그 시대를 바라보잖아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정말 그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도 이제 바로 인류가 건강하게 이제 살아야 그 나라도 이제 튼튼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기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미네랄 워터를 공급받고 싶으시면 우리 연구소에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인푸드와 연결해서 맨 앞에 우리가 이제 했던 그런 그 물과 관련된 거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MBC에서 쭉 이렇게 했던 거 해드렸고, 브레인푸드 이제 4강 이렇게 해서 전체 10강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뭐 각각마다 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접한 사람은 앞에 것도 보시고, 또 이제 10강의 콘텐츠를 전체 다 보시고 나면 정말 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이거를 알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책을 사셔서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그런 어떤 지식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